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종전자산 평가 금액은 얼마고 프리미엄 얼마고 뭐 매도인의 신청은 이제 확정됐겠죠. 어느 정도. 그래서 814로 확정됐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. 그리고 분양계약서 작성한 후에는 우리가 아까 잔금 치를 때 매도인과 매수인의 잔금은 권리가액 플러스 피인 뭐 1억 5천이라면 그게 1억 5천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분양계약서를 맺었다 그러면 분양계약금 뭐 그게 만약에 2천만 원이라면 별도로 잔금일 이후에 2천만 원을 지급할 거 아니에요. 그쵸? 그러면 1억 5천도 주지만 계약서에 특약 우리가 쓰자고 했잖아요. 별도로 2천만 원 주기로.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잔금을 우리가 오늘 잔금을 치르면 오늘 등기가 넘어가잖아요. 매수인 앞으로. 그렇지만 이 분양계약서 작성은 분양 시공사나 이런데 시공사 어쨌든 거기 가서 시공사를 가든 시행사 가든 어쨌든 분양계약서를 그 변경하는 시기는 내 소유권이 넘어온 다음에 가서 하셔야 되거든요. 그 잔금하는 날 내 소유권은 아직 변동 안 났잖아요. 접수만 했잖아요. 그래서 등기권리증 받은 다음에 조합원 가서 명의 변경도 하고 시공사 가서 분양권 변경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매도인이 뭐 잔금 다 받고 분양계약금까지 다 받았어. 받을 거 다 받는데 또 너무 귀찮아. 왜? 같이 가야 되거든요. 분양권 명의 변경에 뒷장에 매도인의 인감도장을 또 양도인으로서 찍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데 귀찮아서 안 따라갈 수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양계약금 중에서 일부는 잔금 때 2천만 원 중에 적어도 500만 원 정도는 남기고 그 분양계약서 작성하는 즉시 지급한다 이렇게 써도 되겠죠. 근데 그거를 매번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간혹 가다가 매도인이 너무 깐깐하고 조금 이렇게 좀 사람이 말도 좀 잘 안 듣고 비협조적이고 막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나중에 또 시간 조율하려면 너무 피곤할 것 같은데 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돈을 다 주고 나서 빠이빠이 해버리면은 아주 중개사가 또 피곤할 수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분양계약금은 잔금 때 다 주지 않고 조금 남겨놨다가 분양계약서 변경할 때 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별도로 잔금일 이후에 분양권 명의 변경할 때 그때 지급하자 이렇게 특이하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. 꼭 쓰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상황에 따라서. 근데 간혹 매도인 기분 나쁘다고 펄펄 뛰는 할아버지들도 있었었거든요. 굳이 자기를 못 믿냐 이러면서 그럴 때는 그냥 적당하게 다 주고 할아버지들이 또 변경하러 안 오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분쟁 생기지 않을 정도로 하시면 되겠죠. 자, 입주권 실거래 신고는 말씀드렸듯이 이제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입주권 매매계약서에 분양가도 적고 막 이런 거 정신없듯이 입주권 실거래도 그게 들어가다 보니까 좀 정신없는데 요거는 직접 해보셨는데 안 된다? 그러면 연락을 주시는 쪽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. 네,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되니까.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넘어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소액 투자로 입주권 성공 사례를 이제 간단하게 제가 써봤는데 우리가 아까 그 뚜껑이란 거 정말 괜찮을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. 투자 금액이 너무너무 적었어요. 예를 들어서 10.2구역 더샵 같은 경우는 아까 무허가 대장이 없어서 항공사진으로 판독했다 그랬잖아요. 그랬더니 보니까 걔는 뭐 평가금액 1,000만 원 조금 안 됐었어요. 그런데 그거를 항공사진을 판독해서 입주권으로 샀는데 그 당시 피가 2,500만 원이었거든요. 그러면 3,500을 갖고 투자를 한 거잖아요. 근데 10.2구역 같은 경우는 분양계약금조차도 안 냈었어요. 아예. 그러니까 완공할 때까지 겨우 3,500만 원 갖고 그때까지 계속 끌고 갈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땡큐예요. 그런데 그 당시 25평을 2억의 조합원들이 받았고 지금 매가가 한 4억 9천 되거든요. 입주 2년 전에 했는데 그리고 2년 전에도 뭐 전세가 한 3억 정도에 맞췄어요. 그러니까 분양가가 2억이었는데 전세가 3억이니까 뭐 돈이 남죠. 완공할 때까지 투자금을 엄청 작게 가져가고 돈이 남았어요. 물론 지금도 사실은 그건 불가능한 거라고는 안 생각하거든요. 단지 사업비가 너무 증가되는 구역들은 사실은 지금 세금 폭탄, 지금 뭐 그 분담금 폭탄이 좀 두렵기는 합니다. 그렇지만 여튼 그렇게 투자 금액이 아주 작은 이 뚜껑이나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장기 보유해서 그냥 묵혀둔다 생각해도 생각보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었다는 거죠. 아직도 여전히 뚜껑이 꽤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상공역 근처에 있는 도안구역, 우리가 지금
도정법에는 세 가지 사업으로 이제 합쳐졌지만 예전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것도 품목이 있어갖고 걔 이름이 도환이라는 게 있는데 롯데마트 바로 앞쪽에 거기가 워낙에 낡았었어요. 상업지역이었는데 막 판자촌이 막 드글드글했던 거기도 지금 현재 이제 네이버 매물에 보시면 뚜껑 매물이 있습니다. 뚜껑 간평 뭐 몇백만 원 프리미엄 올피죠. 그러니까 거의 뭐 평가 금액은 없고 올피 피로만 다 이제 매매 금액이 산정이 되겠죠. 걔도 멸실했으니까 당연히 취득세가 없겠죠. 예, 그런 식으로 아주 작은 돈을 투자했지만 결국에는 생각보다 큰 수익을 가져갔던 사례들이 많았죠.